네, 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통합과학 1단원을 같이 공부하게 될 교사 조병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지만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1단원을 같이 공부할 텐데 1단원은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챕터고, 두 번째 챕터는 자연의 구성물질이라는 챕터를 1년 동안 같이 배우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는 작은 챕터를 배울 텐데 총 3차 시에 걸쳐서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2쪽, 13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첫 번째 시간에 배울 학습에 대한 목표는 우주 초기부터의 진화를 거쳐서 원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주 초기부터 각각의 진화 단계를 거쳐서 원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13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활동으로 단원 열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자의 생성, 태양의 생성, 수소 원자의 생성, 최초의 별 탄생, 지구의 탄생, 바다의 형성, 총 6가지의 단계들로 이렇게 우주가 시작된 이후의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주가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걸 6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을 한번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맞춰봅시다. 자, 생각을 해보았나요? 그러면은 우주가 시작된 이후에 각각의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개의 그러한 과정 중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형성이 되었을까요? 지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중에 생성되었을 것 같고 전자 아니면 수소 원자. 네, 전자가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자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론이지만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잠시 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이 시작된 이후에 전자뿐만 아니라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밀입자, 소립자들도 만들어져요. 이 전자와 쿼크가 생성된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원자가 형성된 이후에 그럼 태양이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의 별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최초의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별은 약 137억 년 또는 135억 년 전에 형성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크기는 태양보다 엄청 컸지만 수명은 아주 상대적으로 한 3,400만 년 정도로 짧았다고 해요. 이런 최초의 별들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태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태양의 나이는 지금 수명은 100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전체 수명은
그러나 지금 현재 태양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산출이 돼요. 약 반평생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도 50년 정도가 50억 년 정도가 남아있네요.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지구가 탄생을 하게 돼요. 지구의 나이도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45억 년으로 알고 있죠.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생명체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지구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정리를 하면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고 전자 또는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립자들이 만들어져요. 그 이후 수소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수소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태양도 탄생이 되게 돼요. 그 다음 지구가 그리고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듯 지구에 있는 물질들은 이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구에 있는 물질들은 우주가 시작해서 쿼크와 전자와 수소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별들 중에 어느 하나가 꽝 폭발을 해서 그 잔해 속에서 태양과 또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총 6단계에 걸쳐서 우주의 시작까지 포함하면 총 7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좀 전에 우주가 시작된 건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 빅뱅이 시작되게 된 빅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돕겠어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한 동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은 하나씩 실마리를 찾습니다.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폭발을 시작으로 현재 우주의 모습까지 변해왔다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아인슈타인 우주 방정식이 기초가 됐고 프리드만은 우주 모델을 보여줬으며 허블은 팽창하는 우주를 관측했고 마침내 가모브는 빅뱅 우주론을 내놓았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고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빅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빅뱅, 그 최초의 순간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빅뱅의 물질과 에너지는 매우 밀도가 높고 뜨겁고 격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또한 매우 자유롭게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감에 따라 우주 안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 후 우주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 전엔 수포와 같은 상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뜨거운 상태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충분히 식으면서 우주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 그 폭발은 아름다운 불꽃놀이 이상일 것입니다.
우주는 만들어졌을까요? 우주 대폭발, 우주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빅뱅.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이론이다. 사실 빅뱅을 반대한 호일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라고 빅뱅이라고 하면 어울리겠구만. 빅뱅이란 이름은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네, 빅뱅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이름에 붙여진 기원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지구와 생명체들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은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6종류의, 엄밀히 이야기하면 2종류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쿼크는 총 종류가 6종류예요. 쿼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지구를 구성하고 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픽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는 아주 많은 생명체들과 다양한 물질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모티브, 배경이 되는 아주 작은 단위, 그걸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러한 원자가 기본 단위예요. 이 원자 속을 살펴보면은 원자핵이 존재하고, 또한 바깥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원자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띠어서 이들 간의 정적이적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원자핵을 살펴보면 그 안에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집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6종류의 쿼크 중에서 2종류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위 쿼크, 또 하나는 아래 쿼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위 쿼크니까 업 쿼크예요. 아래는 다운.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세기값이 우리 전하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전자의 전하량은 우리가 이걸 수치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위쿼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전자보다 작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플러스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어떤 건 마이너스고 어떤 건 플러스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학적인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회전하는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다. 이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반대로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양성자는 위쿼크가 몇 개일까요? 총 양성자든 중성자든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1의 성질을 띠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쿼크 값은 플러스 3분의 2, 또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업 쿼크 2개, 그리고
다운 쿼크 1개. 더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성자는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2개, 그리고 업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합하면 마이너스 1의 전하장 값을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되겠네요.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성질도 띄지 않아요. 그렇지만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1의 성질을 띄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약간은 심화된 내용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쿼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쿼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쿼크가 모여서 중성자를, 양성자를,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거기에 우주 초기에 발생된 전자가 이 원자 핵과 같이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루고, 원자 핵들이 모여서 또 원자와 전자 핵이 모여서 이제 원자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다양한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그러한 많은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이란 무엇인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점에서 폭발해서 시작되었으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팽창에 여러분들 조금 포인트를 주세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보기 전에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주가 만들어진 빅뱅, 그리고 최초의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 최초의 입자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6종류의 쿼크와 또 전자, 또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중에 이제 쿼크 중에 두 종류가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을 합니다.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형성된 전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고, 원자 핵이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원자 핵을 만들고, 또 원자 핵에 여기에 전자가 만나서 원자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자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약 38만 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즉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와 전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쿼크들은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까지 낮아지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입자들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잘 보았나요? 우주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약 38만 년 동안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교과서의 내용에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 빅뱅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쿼크입니다. 또는 전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듯 싶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빅뱅 이후 원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그리고 최초의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쿼크, 그리고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모여서 원자핵을 형성해요. 물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 하나예요. 네. 원자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원자핵에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진 전자가 서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김을 당해서 붙들리면서 원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의 시간이 38만 년 되었다고 해요. 그럼 원자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38만 년이 흘렀고, 또 이때의 조건은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낮아졌을 때 원자가 형성됐다고 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엄청난 고온 고압이었겠죠. 빅뱅 우주가 처음 폭발했을 때는 상상을 못할 높은 온도에서 약 38만 년이 흐르니까 우주의 온도가 3000K 정도 되면서 전자가 원자핵에 끄집힘을 당해요. 말하자면 서로. 그래서 귀속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무엇이냐면은 빅뱅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을 펴봅시다. 아까 보았던 것들이죠. 네, 처음에 전자가 생성되고 그 다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바다가 형성되는 과정을 각각 PPT 파일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14쪽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처음의 시작은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 빅뱅 이론,
이론이죠.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지구와 또 그 생명체들이 이루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쿼크, 이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여기에 원자핵에 전자가 붙들려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원자는 다양한 생명체들, 또 생명체가 아닌 무생명체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대폭발을 했고, 최초의 입자는 쿼크와 전자가 소개가 되죠. 그리고 그 시간 지난 이후에 약 10의 마이너스 몇십 제곱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또 쿼크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만들어지게 된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약 3분 정도가 흘러서 헬륨이나 수소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원자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양성자예요.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요. 혹 많이 조금 배운 학생들은 중성자도 있지 않아요? 하는데 맞아요. 수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우선은 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달라붙어 있어서 핵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이걸 우리 중수소라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소. 또 하나 있어요. 양성자에 중성자가 두 개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핵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함께 우리 삼중수소라고 해요. 수소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종류의 수소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통점은 바깥에 전자를 한 개,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한 개, 그리고 중성자들의 개수만 다를 뿐이에요.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헬륨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들이 약 폭발 이후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많은 시간을 흘러서 약 38만 년, 칠판 좀 지울게요. 38만 년, 이 시간이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온도, 절대 온도 3000도까지 식어요. 식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자핵에 운동량이 많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전자가 붙들리게 돼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고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플러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들의 정적인 인력이 3000K 이상이 되는 온도에서는 운동량이 너무 커서 붙들리지 못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동량이 작아지면서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속된다고 표현할까요?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리게 되고, 붙들리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게 이제 빛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 빛 알갱이, 빛 에너지들은 우주의 골고루 이제 퍼지게 돼요. 이 시간 이후에. 그래서 우주가 맑아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8만 년 전과 38만 년 후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우주가 맑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캄캄했던 우주가 밝아지게 된 거죠. 이러한 차이점이 38만 년 전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교과서로. 아까 이야기한 쿼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쿼크는 6종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쿼크와 그리고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쿼크가 딱 2종류씩인데 이들의 개수가 달라서 우리가 각각의 전화된 값이 다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첨가해서 쿼크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쿼크는 총 6종류가 있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톱 쿼크, 보텀 쿼크.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가지고 있는 전환한 값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고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한 값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니까 업과 다운 쿼크들은 좀 유념해서 보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돌아와서 중간 정도 봅시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더욱 낮아졌고 쿼크들은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이들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고 이 과정이 약 3분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38만 년이 흐른 후에 온도가 더욱 낮아져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게 돼요. 이 결과 헬륨의 원자핵이 또는 수소의 원자핵이 각각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헬륨 원자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헬륨 원자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핵융합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낮은 온도에서는 더 이상 3000K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헬륨보다 더 많은 원소들은 어떻게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처음에 만들어진 별들에 있어요. 뒤에서도 또는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 만들어진 원자핵과 원자핵들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최초의 별을 만들게 돼요. 이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서 폭발, 우리 별들의 폭발을 슈퍼노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큰 별들의 폭발을 그 과정에서 온도가 엄청난 온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때 바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과 니켈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원소들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뭘까요? 복사기로 복사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리라 여러분도 잘 아리라 생각해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이 원자핵의 전자가 귀속되면서 바깥으로 나온 아까 그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빛이 태초부터 말하자면 38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어요. 질문이 있는 것들은 공지사항란을 참고해서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